이 호화로운 가구와 따분함 속에서 줄리앙의 흥미가 이끌린 것은 라몰 씨뿐이었다. 어느 날 후작이 자기는 그 딱한 르 브르기뇽 씨의 승진에 아무런 힘도 대주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줄리앙은 호감을 품었다. 그것은 후작 부인에 대해 마음을 써 주었기 때문이며 줄리앙은 삐라르 사제로부터 진상을 듣고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후작의 도서실에서 삐라르 사제가 줄리앙을 상대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프릴레르와의 소송 사건에 대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줄리앙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매일 후작 부인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저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에 대한 호의의 표시입니까? 대단한 명예가 아닌가? 사제는 화가 난 듯 대답했다. 아카데미 회원의 앤 씨는 15년 동안 충실히 다닌 사람인데도 땅보군에게 그런 명예를 못 주고 있어. 선생님, 저에게는 그것이 일 중에서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도 이처럼 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라몰시 댁의 따님까지가 하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아가씨는 출입하는 손님들의 상냥한 친절에 익숙해졌을 텐데도 말입니다. 졸고 말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어딘가 값싼 여관 주변으로 40수짜리 저녁 식사를 하러 갈 허가를 받아 주실 수가 없으십니까? 삐라르 사제는 그야말로 벼락 출세를 한 사람으로서 대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일을 대단한 명예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든 줄리앙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문득 조그만 소리가 나서 두 사람은 뒤돌아다 보았다. 라몰 양이 엿듣고 있는 모습이 줄리앙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라몰 양은 책을 가지러 왔다가 이것저것 다 들은 것이었는데 얼마간 줄리앙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났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사람이 아니야. 저 늙은 신부하고는 달라. 그런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늙은이일까. 식사 때 줄리앙은 라몰 양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저 마틸드 양은 친절하게도 줄리앙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 그날은 손님이 많이 올 예정이었는데 그녀는 줄리앙에게 남아있으라고 권했다. 파리의 아가씨들은 나이든 사나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차림새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다. 살롱에 남아있는 르 브르기뇽 씨의 무리들은 영광스럽게도 늘 라몰 양으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었다. 줄리앙은 그다지 머리를 쓰지 않고도 그만한 것은 알고 있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날 라몰 양은 따분한 무리들에 대해서 사정을 두지 않았다. 라몰 양은 매일 밤 후작 부인의 커다란 팔걸이 의자 뒤로 몰려드는 조그만 그룹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곳에 모이는 것은 크라지오자, 후작 게일리저 백작, 리저 자작, 그 외에 두세 사람의 젊은 자작으로서 모두들 노르베르 백작과 그의 누이 동생의 친지들이었다. 이 무리들은 한결같이 커다란 푸른 소파에 걸터 앉았다. 아름다운 마틸드도 소파 가에 걸터 앉았다. 그 반대쪽의 가에 줄리앙은 아주 등받이가 낮은 집 의자를 놓고 묵묵히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모여드는 무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노르베르 백작은 그런 입장에 있는 줄리앙에게 말을 건다든가 하룻밤에 한두 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든가 하여 은연중에 그를 북돋워 주었다. 그날 나몰 양은 부장송의 성체가 있는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줄량은 그 산이 몽마르트르 언덕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런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다. 줄량은 이 조그만 그룹에서 오가는 대화가 정말 우스워져서 곧잘 웃어대곤 했는데 그렇다고는 하나 자기는 그런 얘기를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꼭 외국어 같은 것으로서 알기는 알아도 얘기는 할 수가 없었다. 마틸드의 패들은 그날 이 큰 살롱으로 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저기를 보였다.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무리들인 만큼 우선 이 집의 고정적인 손님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줄량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상상할 수가 있으리라. 얘기의 내용이든 그 야유 방법이든 모두가 그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어머, 데꿀리 씨가 오셨어요. 마틸드가 입을 열었다. 요즘은 가발도 안 쓰시네. 자기의 재능만으로 현 지사가 될 작정이실까. 저렇게 대머리를 흔들어 대며 이 속은 고원한 사상으로 꽉 찼다고 과시하시나 봐. 저 사람은 누구와도 친분이 있다고 하는 사나이죠. 하고 크라지오냐 후작이 말했다. 나의 백부이신 추기경에게로도 오죠.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거짓말로 몇 년씩이나 통할 수 있는 사나이죠. 더구나 그 친구가 이 300명은 돼요. 우정을 맺는 요령을 알고 있는 셈인데 그것이 그분 재능이죠. 저런 모습으로 겨울철 아침 7시에는 벌써 한껏 깃을 벌리고 친구 집 문 앞에 나타나는 분이죠. 가끔 다투고 절교장을 7, 8통 쓰죠. 그런가 하면 다시 화해하여 우정이 넘쳐 흐르는 편지를 7, 8통 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저분의 가장 빛나는 점은 아무것도 속에 꿍하니 두지 않고 솔직하게 진정을 털어놓는 경우죠. 이런 것이 무엇인가 부탁이 있을 때의 상투 수단입니다. 나의 백부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부주교 가운데 왕정복고 이래의 데꿀리 씨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하라고 하면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리로 데리고 오죠. 쓸데없는 짓이요. 그런 말은 신용하지 않소. 하고 게일리저 백작이 말했다. 그런 것은 야비한 무리들 간의 동업자적 질투요. 크라시오냐 후작이 되받았다. 그래도 데꿀리 씨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죠. 프라드 사제나 딸레이랑 씨나 포조디 보르고 씨와 함께 왕정 복고를 해낸 사나이니까 저 사람은 몇백만이라는 돈을 쥐고 흔든 일이 있는 사람이요. 하고 노르베르가 말했다. 그만한 사람이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의 독서를 들으러 이곳으로 오는지 까닭을 모르겠소. 때로는 아주 지독한 말을 들으니까요. 요전에도 아버지는 식탁 너머로 큰 소리로 물으신 일이 있지요. 데꿀리 씨, 당신은 친구를 몇 번이나 배반했느냐고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배반했다니 정말인가요? 하고 마틸드가 끼어들었다. 배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려고. 뭐야? 당신의 집엔 생클레르 씨가 와 있군. 아주 딱지가 붙은 자유주의자가 아닌가. 게일리저 백작이 노르베르에게 말했다. 그렇더라도 못하러 오는 것일까요? 가까이 가서 한번 말을 걸어봐야겠소. 저쪽을 떠들게 만들어 놓을 테요. 워낙 재기가 있는 친구라고 하니까 말이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께서 어떤 응대를 하실까요? 하고 크라지오냐 후작이 나섰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엉뚱하고 용감하고 무엇에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보세요 하고 마틸드 양이 그 뒤를 가로채서 자, 그 자유분방한 분이 데쿨리 씨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손을 잡고 계시지 않아요. 아까는 그 손을 입술까지 가져가진 않을까 생각했을 정도예요. 데쿨리 씨는 우리들 상상 이상으로 권력들과 짝이 잘 맞는 모양이로구먼 하고 크라지오나 씨가 말했다. 생클레르가 이리로 오는 것은 아카데미 회원이 되고 싶어서지 보시오. 크라지오나 씨, 저 남작에 대한 인사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고 노르베르가 말했다. 무릎을 꿇는 쪽이 오히려 낫겠군요 하고 리저 씨가 말했다. 소렐 군, 노르베르가 줄리앙에게 말을 걸었다. 군은 총명한 사람이지만 뭐라고 해도 산골에서 막 나왔을 뿐이요. 저 위대한 선생님 같은 인사는 하지 말도록 하시오. 비록 천주님 앞에 서있지라도. 어머, 뛰어난 제사, 바똥 남장님이 오셨나이다 하고 마틸드가 방금 남작의 내방을 알린 하인의 말투를 약간 흉내내면서 말했다. 댁의 하인들까지 저 사나이를 얕보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바똥 남작이라니. 게일리조 씨가 이렇게 말하자 마틸드가 받아 넘겼다. 그분 언젠가 이런 말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저 부용 공장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경우만 하더라도 세상에 좀 익숙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줄량은 소파 곁을 떠났다. 가볍고 묘한 조롱의 재미를 아직 잘 모르는 그는 농담 한마디를 듣고 웃는데도 그것에는 무엇인가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헐뜯으려는 투만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불쾌했던 것이다. 시골뜨기 풍이라든가 영국인 풍이라든가 하여간 근엄하기만 한 줄량에게는 그것을 선망의 표현이라고 조차 여겨졌지만 그 점에서는 분명히 그가 잘못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